자, 이어서 이제 동기발전기의 등가회로 또 가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발전기는 이렇게 3상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부하에도 이렇게 3개가 있다고 봤을 때, 자, 여기서 다룰 것은 우리가 한 상을 이렇게 다뤄보겠다는 거죠. 여기 한 상에서의 등가회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그때 발전기에서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 유기기전력이라고 하죠. 유기기전력을 E라고 하고, 그럼 여기 단자에서 걸리는 전압은 또 단자전압이죠. 여기 V라고 구별을 하죠. 이것은 우리가 뭐 회로이론에서도 살펴봤고요. 또 직류에서도 살펴봤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직류 전원에서도 여기 V와 저항 R이 이렇게 있을 때, 그렇죠? 이 속에도 엄밀히 이 건전지, 전지 속에도 내부 저항이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 더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 이 전체 전압을 V라고, 여기 전체 전압을 V라고 하면 실제로 이 속에서는, 그쵸, 오호, 좀 분리를 했죠. 이렇게 기전력과 내부 저항이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여기를 E라고 하고 이 속에 있는 값을, 그쵸, 내부 저항 스몰 r 이렇게 표현하고 부하에 걸리는 저항을 라지 r 이렇게 표현해서 이 전체의 전압을 V, 그쵸, V인데 이 속에서 E와 R로 이렇게 구분을 했듯이 여기도 그렇다는 거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그 유기기전력은 여기 단자 전압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를 우리가 I라고 하면 IR이 바로 V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얘가 바로 V가 되는 거죠. V 플러스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IR 더한 것이 유기기전력이다. 이렇게 공부를 했듯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동기발전기 교류에서도 사실상 유기기전력과 이 단자 전압이 동일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여기에서도 어떤 전압 강화가 만들어질 텐데 그때 이 내부에서 있는 우리가 엑셀 이렇게 표현하고요. 지금 동기발전기가 직류와 다른 점은 뭡니까? 우리가 직류에서는 저항을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가 즉 임피던스가 R이었다면 이 동기발전기, 교류발전기에서는 다른 점이 R뿐만 아니라 L과 C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 사실 조금 더 어려운 부분이고 더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전기자에서 생기는 누설되는 리액턴스가 또 있을 거라는 거죠. L에 의해서 발생하는 리액턴스가 있고요. 또 전기자 자체에 있는 저항 성분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또 이거 말고도 하나가 더 있는데 바로 전기자에서 반작용을 일으키는 리액턴스가 또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사실 좋냐면요. 왜 리액턴스가 이렇게 두 개로 나뉘는가? 이걸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런 우리가 교류 발전기가 이렇게 있었죠. 얘를 회전시키면 이렇게 교류 발전이 일어나면서 여기 부하를 밝게 해주는데 이 도체를 우리가 돌릴 때 회전하는 걸 우리가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코일 변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이 부분이 실제로 자석을 끌으면서 전력을 만들어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그쵸, 전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반작용, 여기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우리 작에 의해서 여기 반작용이 만들어진다고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이 코일 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요. 그렇다면 여기에 흐르는 또 전류도 있겠죠. 근데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얘를 코일 단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요것은 실제로 기전력을 만들어내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도 있을 거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에서 발생하는 리액턴스가 루설 리액턴스다. 이렇게 되고요. 이 코일 변, 요걸 통해서 만들어지는 리액턴스가 반작용 리액턴스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 기전력, 그쵸? 전기자 내에 기전력도 발생하지만 당연히 거기에는 저항도 있을 것이고요. 리액턴스도 있지만 그 두 리액턴스를 구분을 한 거죠. 누설 리액턴스와, 그쵸? 그 다음에 반작용 리액턴스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사실상 이 세 개가 여기 전기자 쪽에서 만들어지는 내부 임피던스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누설 리액턴스는 사실상 코일 단에서 만들어지고요. 그치? 반작용 리액턴스는 코일 변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 두 개를 합한 이 리액턴스 두 종류를 합한 것을 우리가 XS, 여기는 시크로너스의 S를 따서
동기 리액턴스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당연히 동기 리액턴스는 이 XL과 XL을 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전체의 이쪽 전기자의 이 임피던스 이걸 우리가 동기 임피던스다 이렇게 얘기하고 당연히 저항과 이 리액턴스의 합으로 표현해 줄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리액턴스는 당연히 이제 우리가 뭐 임피던스 공부할 때 J를 붙였죠. 그래서 저항, 전기자 저항 RA 더하기 J의 동기 임피던스 이렇게 표현하고 또 뭐 크기 자체도 만약에 이 크기 자체를 나타낸다 그러면 당연히 루트 뭐 RA의 제곱 그다음에 XS의 제곱 뭐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XS는 여기 누설 리액턴스와 전기자 반작용 리액턴스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기 얘가 실제로 전력을 만들어내고 부하에서 전류가 흐를 때 생기는 이때의 임피던스는 이 저항 성분은 사실 좀 작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여기 동기 리액턴스의 값이 훨씬 크기 때문에 얘를 무시할 정도로 좀 작기 때문에 아시죠? 이거 근사값 기호를 써서 이거는 JXS다 이렇게도 표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앞에 살펴본 대로 이제 여기 부하가 걸려서 전류가 흐를 때 최종적으로 이 유기 기전력과 단자 전압 사이는 둘이 같지는 않죠. 그렇지? 같지 않지. 그때 유기 기전력은 여기 단자 전압 V에다가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 그쵸? 앞에 살펴본 대로 I에다가 동기 임피던스가 곱해진 값이 전체적인 이쪽에서의 전압의 합이다 이렇게 벡터적으로 우리가 나타내 볼 수 있겠죠. 위상은 물론 다르니까.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등가회로에 구성되는 요소들을 살펴봤고요. 이제 동기발전기의 출력 부분으로 갑니다. 결론은 뭐냐면 자, 돌극형 발전기에서의 출력은 요거 외워야 되고요. 돌극형 발전기에서 출력은 요거다 이렇게 이제 외워주셔야 되는데 그쵸? 일단 요 부분은 사실 좀 중요하기도 하고요. 요건 한번 이끌어 보기로 하고 돌극형에서는 요거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또 객관식에서도 요거 눈으로 보고 찾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때 이 결론을 우리가 기억하는 선에서 가고 일단은 이 비돌극형이 뭡니까? 뭐 터빈 원통형이죠. 원통형이고요. 돌극형은 말 그대로 돌극 그쵸? 자석 이렇게 생긴 자석을 그대로 돌리는 돌극형 발전기. 얘는 원통형 발전기 터빈. 둘의 이 출력을 지금 여기 동기 리액턴스와 유기기 전력 그 다음에 여기 V는 단자 전압이죠. 그리고 여기 델타가 등장했네요. 이 델타는 상차각이라고 하는데 자 어떻게 해서 얘가 나왔는지 한번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살펴본 여기 이제 등가회로가 있죠. 여기 단자 전압, 유기기 전력, 그 다음에 부하를 달았을 때 I가 흐르게 되면 자 결국 이때 우리가 출력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는 그쵸? 여기 동기 임피던스가 있고요. 여기에서의 출력은 당연히 우리가 역률 코사인 세타를 고려해 줘야 되기 때문에 이때 I와 V를 곱한 것이 그쵸? 전력인데 거기에 역률까지 고려한 값이 최종 우리가 구해내야 될 출력이 되겠다 그 얘기죠. VI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 이것을 한번 우리 요 녀석과 요 녀석의 관계 그 다음에 여기 XS의 관계로부터 출력을 한번 이끌어내 보겠다 그 얘기예요. 한번 자 부드럽게 따라가 봅시다. 결론은 요거라는 거죠. 이때의 출력 P는 동기 리액턴스 분의 EV 사인 델타 이렇게 되는데요.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유기기 전력은 아까 우리가 벡터적으로 살펴봤죠. E는 이 단자 전압 V와 I와 이 전체 리액턴스 즉 임피던스에서의 지금 전압의 합으로 표현된다. 뭐 방금 살펴봤죠. 그럴 때 자 이걸 이제 벡터적으로 한번 그려봅니다. 여기 하나 기준점 O라고 하고요. 원점을 잡고 자 V를 한번 그렸습니다. 자 이런 전압이 걸린다고 합시다. 단자 전압이 걸리고요. 그때 이 V와 I 사이에는 여기 역률 코사인 세타 때문에 당연히 위상차가 존재한다고 지금 본 거죠. 코사인 세타가 존재한다는 건 I와 V 사이에 지금 위상차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자 이만큼의 위상차 즉 보통은 여기가 우리가 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코일 이러기 때문에 지상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얘보다는
오호 이렇게 세타만큼 뒤진 전류가 흐른다라고 지금 벡터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가 E를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V라고 하는 이 전압의 벡터와 그 다음에 I 곱하기 ZS, 그렇죠, 여기에다가 이제 ZS가 곱해진 값이 더해져서 유기기전력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IZS를 한번 그쵸, 여기가 세타고 그려보니까, 자 여기에서부터, 왜냐면 벡터의 합을 구해야 되니까요, 우리가 삼각형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그려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의 임피던스, 동기 임피던스는 아까 우리 전기자 저항은 무시할 정도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동기 리액턴스에다가 I를 곱해서, 자 여기는 결국 뭡니까? 리액턴스는 J가 곱해져야죠. J, 우리 회로이론에서 계속 다뤄본 거죠. 그리고 이 J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 I라고 하는 우리가 방향이 있을 때 J를 곱한다는 건 사실상 90도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시키는 효과가 있죠. 즉, 요 녀석의 각보다 이렇게 한번 그려보면, 아 얘가 직각 방향으로, 요 각보다는 직각 방향으로 J가 곱해졌다는 것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 JXSI라고 하는 것은 이런 벡터가 그려질 것이고, 최종적으로 여기 유기기전력 E는 이 벡터와 이 벡터의 합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유기기전력 E가 만들어지겠죠. 그렇지? 오, 이렇게 해서 사실상 이걸 벡터적으로 우리가 다 그려봤고요. 여기에서 자, 또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기에서 직각삼각형을 이쪽에 한번 그려보도록 하는데요.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에 이 V와 E 사이에 이루는 이 각을 우리가 델타, 여기에 이 값이 바로 델타를 의미하는구나. 바로 단자전압과 유기기전력 사이에 만들어지는 그때의 각의 차이, 위상각의 차이를 얘를 부하각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부하각이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또는 상차각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보통 이제 상차각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하, 그 의미가 있고요.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면, 자 이제 뭐 수학적인 기법이 들어가는데요. 요 둘은 닮음인 직각삼각형이 되는 거죠. 막곡지각으로 두 각은 서로 같고요. 직각이기 때문에 닮음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가 세타면 당연히 닮음이니까 여기도 세타가 되고, 그 다음에 이 길이를 자 요 직각삼각형에서 한번 이 길이를 나타내 보면, 자 이 직각삼각형에서 이것분의 이것이 뭡니까?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 그리고 이때 크기가 요거죠. 여기 크기만 따지면 XSI, XXI 분의 요것이 바로 코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를 XXI 코사인 세타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 가시죠? 우리 이런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길이를 만약에 A라고 하고요, 이걸 세타라고 하면 이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길이는 A 코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가 나온 거고요. 그 다음은 또 이번에는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요 직각삼각형 입장에서 살펴보면 얘는 그쵸? 오, 여기도 역시 지금 요 크기를 2로 봤기 때문에 요거 델타에 의한 사인 값이 이것분의 이거여서, 그럼 얘는 뭐라고 표현하면 됩니까? 2 곱하기 사인 델타 이러면 되죠. 그래서 이 길이 자체는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2 사인 델타다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것도 자 요거죠. 수학적인 기법, 이게 지금 이용된 거죠. 여기가 A고 여기가 만약에 세타일 때 얘를 어떻게 나타내면 됩니까? 얘는 이게 사인 세타니까요, A 사인 세타 이렇게 표현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이가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 얘기죠. 자 지우고, 그래서 이걸 가져다 한번 다시 써보면, 그렇죠? 이 식을 그대로 썼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우린 여기 출력 여기에다가, 그쵸, 오호 여기 I 코사인 세타 대신에 오호 뭔가 집어넣을 게 생겼네요. 그러니까 I 코사인 세타를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XX로 한번 나눠버리면, 그쵸, 얘가 되고, 이것을 그대로 여기 I 코사인 세타 대신에 얘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뭐 양변에 이렇게 V를 곱해버리는 거죠. 여기다가 V를 이렇게 곱해도 되니까, 그쵸, 결국 얘가 P가 되고, 즉 P는 I 코사인 세타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여기 요거 이 식이 바로 요 식이죠. 요 식. 이 식으로부터 결국
그렇게 해서 얘가 얻어졌구나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 그 얘기죠.